안녕하세요. 건설업 컨설팅 사업하고 있는 유 실장입니다. 오늘은 직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온라인상이나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하는 이야기일 거기 때문에 조금은 비밀스러운 이야기지만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자, 일단 오늘의 메인 주제는 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직거래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영상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양수하는 중개업자가 무슨 직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업자가 이야기해주는 비밀스러운 직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편의를 위해서 초보자와 중급자로 제가 분류를 할 건데요. 초보자는 이제 회사 사고팔고 혹은 회사를 등록해 보셨던 경험이, 중급자는 5번 이상이다.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분류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분류한 이유가 뭐냐면, 제 기준으로 중급자 이상 분들은 이 컨설팅 회사를 맛있게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보자분들을 그냥 신규 고객이라고 부르고, 이 중급자분들을 단골 고객이라고 호칭을 할게요. 건설업 신규 등록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고객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이제 몰라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고, 단골 고객들 같은 경우는 신규 등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회사 설립 과정에서 혹여나 실수가 생기거나 혹은 직원들한테 이런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싫어서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 회사가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겠죠. 회사도 이제 적어도 뭐 3, 4개 이상 운영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겠죠. 이런 단골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 주변에서 누가 회사를 판다던데? 이런 이야기나 혹은 내 지인의 지인이 회사를 인수하길 원한다, 이런 소식들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지역적이나 이 사회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사를 인수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회사가 마침 매물로 나온다. 그러면 그 업체와 먼저 접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인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대부분 본인들이 거래하는 컨설팅 회사라든지 혹은 지인에게 컨펌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거래라는 건 비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조금의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죠. 중개업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뭐 희망 사항인 거죠. 근데 이 직거래라는 게 이 비전문가끼리 거래가 아니라는 게 이제 함정인 거예요. 직거래를 하게 되면 저 같은 업자가 개입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거래의 경우는 저 같은 컨설팅 업자가 적극적으로 개입돼 있거나 혹은 간접적으로도 개입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2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건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니까 이제 좀 오래되기도 했고 이야기해도 충분할 만한 사례들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사례는 이제 한 고객분이 회사를 매각을 하기로 한 거예요. 어떤 인수 희망하시는 분에게 회사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유 실장은 네가 와서 일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공사협회, 엔지니어링협회, 소방공사협회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좀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두 회사 대표분이 이제 처음 만나는 자리에 저보고 이제 참여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양도양수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양쪽 조건을 제가 이제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계약서 작성을 하니까, 이렇게 2명의 대표분이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 중간에 업무는 하지만 이 양도양수의 금액이 얼마가 적당하다든지 혹은 이 업무가 이게 좋다, 이 회사가 나쁘다 좋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양 당사자 간의 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회사 매매 대금이 10억이 이제 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10억의 가치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시세는 10억보다 한참 낮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회의에 참관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매각하는 쪽에서도 플러스 옵션이 있었고 인수하는 쪽에서도 이제 플러스 옵션이 적용이 됐던 거고, 또 인수하는 쪽에 편의성도 어느 정도 있었고, 가장 중요했던 건 이 회사가 인수 매물로 찾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꽤 괜찮은 회사였기 때문이었어요. 단순히 수치로만 계산하자면 10억에는 한참 못 미쳤지만 10억 이상을 제시하고 인수하시는 분도 그거를 오케이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좀 비싸게 판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인수하신 분에게 제가 이 넌지시 한번 물어봤었어요. 이 인수 금액에 대해서 조금은 좀 부담스러우시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느 정도 금액은 우리도 감안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옵션들이 너무나도 괜찮았기
않았기 때문에 조금 비싼 거는 우리도 인지하고 있지만 오케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서 일이 힘들기는 했지만 나름 뿌듯하게 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양쪽 회사가 서로 원하는 것들을 잘 가져갔기 때문에 좀 괜찮았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례는 이번에는 반대 상황이었어요. 인수를 희망하시던 분이 내가 어떤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에 대한 업무를 유 실장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또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미팅에 참여하다 보니까 매매 대금이 너무 헐값인 거예요. 이게 사업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폐업을 하시나 보다. 저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죠. 왜 워낙 헐값이라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표현하면 회사를 좀 주워가는 것 같다. 이런 정도의 헐값에 이제 회사를 인수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깜짝 놀랐던 상황이 정확하게 표현은 하지 않겠지만 1억이 훨씬 넘는 가치를 가진 회사였던 거죠. 그런데 이 회사의 업종은 시세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는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현타가 왔다 그래야 될까? 나쁘게 얘기하면 좀 사기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을 제가 이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현타가 왔던 일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첫 번째 사례나 두 번째 사례가 시세라든지 거래를 해보셨던 분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대중의 공개에 대해서는 안 될 이야기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오래된 이야기고 이쪽 업종을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사례로 들어드렸던 거고요. 이런 사례들 뿐만 아니라 이런 단골 고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을 상당히 자주 합니다. 주변에 어떤 매물이 나왔는데 이거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 그거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 회사는 어때? 그러면 그런 회사는 그냥 시장에도 차고 넘쳐요.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자주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 직거래라는 것 자체가 이 매각하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고 인수하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이 직거래라는 게 둘 중에 한 사람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정보력이 많은 사람이 금전적인 이득을 가져간다. 그런데 이 M&A 시장에서 회사를 인수하는 것보다 직거래가 훨씬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두 회사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원도급과 하도급의 관계라든지 혹은 두 회사가 친구 관계, 내 친구가 운영했던 회사라면 믿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 신뢰가 확실한 경우는 직거래가 이 M&A 시장에서 회사를 인수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직거래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이유 는 두 회사 간의 신뢰를 확신할 수 있는 경우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 운영하던 회사다. 이게 가장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웃돈을 주고서라도 살 이유가 충분히 된다. 하지만 직거래를 내가 단순히 금전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짓인 거죠. 지인의 지인이 운영하던 회사다라고 하는 경우는 신뢰를 확신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가 이런 경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회사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컨설팅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직거래를 하려고 한다. 연락을 달라. 이런 글을 봤는데 업자 입장에서 편하게 얘기하면 이런 경우는 한 놈만 걸려라.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회사 직거래를 할 때는 내 주변에 이 직거래를 도와줄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그런데 직거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된다는 건 대부분 신규 고객들은 아니고 대부분 중급자 이상, 아까 이야기했었던 단골 고객들 이런 분들이나 가능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직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가진 지인을 호출할 수 있다는 그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조금 저희 업계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 직거래라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꽤 오래전 10년도 넘었지만 그때부터 직거래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직거래 플랫폼이 생긴다고 하면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직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들을 제가 다 예전부터 들었는데 결국은 어떤 그룹들이 이 직거래 플랫폼에다 본인들의 수익 구조를 집어넣으면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직거래 플랫폼의 위험성은 기본적인 안전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질 뻔했다가도 이제 퇴화하게 됐던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시세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인수합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매매 대금이에요. 내 돈을 얼마를 써야만 회사를 인수할 수 있을까.